안녕하세요. 행복스테이입니다.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인테리어나 가구 배치보다 더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현관이에요. 현관은 단순히 드나드는 문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기운의 길목, 즉 복의 입구로 여겨져요. 현관이 어지럽고 흐릿하면 좋은 기운도 망설이다 돌아서고, 반대로 깨끗하고 밝다면 복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현관 만드는 7가지 풍수 비결. 작은 습관 하나로도 우리 집 기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깨끗한 현관이 복을 부릅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자 복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처음 닿는 곳이 바로 현관이에요. 풍수에서는 이 자리를 복이 머무는 자리, 운이 머무는 길목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의 상태에 따라 집 전체의 기운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 상담했던 고객님도 그랬어요. 요즘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여요. 아침마다 늦고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혹시 현관은 자주 정리하시나요? 신발은 잘 정돈돼 있나요? 고객님이 멋쩍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택배 상자가 현관에 좀 쌓여 있긴 해요. 신발도 벗자마자 대충 놓고요. 며칠 후 고객님이 현관을 정리하고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냥 택배 치우고 신발 정리했을 뿐인데 그 짐들이 제 머릿속에서도 빠져나간 느낌이에요. 이처럼 현관은 우리 삶의 흐름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혼란스러울수록 정리가 필요하고 무기력할수록 복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현관 바닥의 색상이에요. 너무 어두운 색은 음기를 머금고 기운을 눌러버릴 수 있어요. 연한 베이지, 아이보리, 옅은 회색처럼 밝고 따뜻한 색상이 기운을 환하게 살려줍니다. 혹시 바닥을 바꾸긴 어렵다면 밝은 색의 현관 매트만 깔아도 충분한 변화가 됩니다. 현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건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복을 맞이하는 준비, 그리고 나를 위한 환영 인사입니다. 오늘 하루 문을 열고 들어온 나를 기분 좋게 맞아줄 수 있도록 현관을 한번 다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밝은 조명으로 기운을 환하게. 풍수에서 조명은 기운을 깨우는 불빛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현관은 기가 머무르지 못하고 복도 방향을 잃고 헤맨다고 하죠. 한 번은 한 고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 현관이 왜 이렇게 칙칙한지 모르겠어요.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아요. 제가 현관 사진을 받아보니 전등은 오래된 형광등 하나, 그것도 어두운 노란빛이었고 현관 안쪽까지 그림자가 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단순히 밝기가 문제가 아니라 복이 들어오다 머뭇거리게 만드는 구조예요. 좋은 기운이 머물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고객님이 작은 센서 등 하나를 설치하고 저도 높은 LED 조명으로 바꾸셨는데요.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현관이 환해지니까 나갈 때도 기분이 좋고 들어올 때 마음이 좀 들뜨는 느낌이에요. 현관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겹치는 곳입니다. 그 공간이 밝고 따뜻하면 사람의 마음도 그 빛을 따라 움직이게 돼요. 햇살이 잘 들지 않는 구조라면 센서등, 벽등, 간접등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중요한 건 밝기와 따뜻함, 그리고 그 공간이 나를 반기는 느낌이에요. 기운은 빛을 따라 움직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현관은 쉼터가 아니라 막힘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현관 불빛을 한번 켜보세요. 혹시 꺼져 있다면 당신의 복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중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중문을 단순히 인테리어 요소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중문이 외부 기운과 내부 기운을 나눠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즉, 복이 도망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문인 셈이죠. 한 번은 자녀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고객님이 계셨어요. 아이가 집에만 들어오면 의욕이 없어 보여요. 이상하게도 거실에만 있으면 표정이 굳고 말수도 줄어요.
처음엔 가족 간의 분위기 문제인가 싶었지만 집 구조를 보고 곧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집은 현관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에너지가 거실까지 휙 들어오고 동시에 나간다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구조에선 외부의 기운이 너무 쉽게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와요. 가족들의 에너지가 외부에 노출되고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중문만 설치해도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고객님은 투명한 유리 중문을 설치하고 가벼운 커튼으로 시야를 부드럽게 막았어요. 몇 주 뒤 연락을 주셨는데요. 신기하게도 아이가 거실에서 책도 보고 대화도 더 하게 됐어요. 중문 하나 달았을 뿐인데 집이 조용하고 편안해졌어요. 중문은 공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정돈해주는 장치입니다. 외부 기운이 그대로 밀고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고 집안에 쌓인 복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풍수적으로는 유리처럼 막히되 투명한 소재가 좋고 모서리가 부드러운 곡선형 디자인이면 더 좋습니다. 중문이 없다면 신발장, 파티션, 커튼으로 대신해도 좋고요. 기운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현관에서 안방까지 에너지가 쉼없이 흘러들면 사람도 늘 긴장하게 돼요. 중문은 그 흐름에 숨을 틔워주는 작은 쉼표 같은 존재입니다. 네 번째, 입구 방향에 따라 색상과 소품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현관 풍수에서 방향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현관이라도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 기운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구 방향에 맞는 색상과 소품을 잘 고르면 집의 기운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고객님이 이런 고민을 나눠주셨어요. 현관에 아무리 식물을 두고 향을 바꿔도 뭔가 계속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방향을 여쭤보니 북향 현관이셨어요. 그리고 보니 인테리어도 대부분 회색, 검정 같은 어두운 계열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북쪽은 물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원래 조금 차가운 방향이에요. 여기에 어두운 색을 더하면 음기가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대신 하늘색이나 연한 블루 같은 부드러운 색으로 기운을 정화해 보세요. 그리고 나무 소재나 따뜻한 촛불 느낌의 소품을 곁들이도록 권했죠. 며칠 후 고객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동안 몰랐던 무게감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이처럼 방향에 따라 어울리는 기운과 색이 있어요. 남향 현관은 불의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붉은 계열의 색상이나 밝고 따뜻한 조명이 잘 어울리고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하는 소품이 좋습니다. 반대로 북향 현관은 물의 기운으로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어서 파란색이나 하늘색처럼 부드러운 색상으로 기운을 보완해주는 것이 좋고, 따뜻한 느낌의 조명이나 우드톤 소품을 함께 배치하면 안정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동양 현관은 나무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녹색이나 자연을 연상케 하는 화초, 생기 있는 소재들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서양 현관은 금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흰색이나 은색 계열의 깔끔한 색상 또는 금속으로 된 장식품이나 바람 풍경처럼 가벼운 금속 소품이 잘 어울립니다. 방향마다 가진 에너지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색과 재질을 골라 현관을 꾸미면 복이 더욱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어요. 방향을 모를 땐 스마트폰 나침반 앱을 활용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방향이 가진 성질을 보완하거나 조화롭게 돋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문이니까요. 그 문이 향한 방향에 어울리는 색과 기운으로 채워준다면 복은 더 편안하게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울은 잘못 두면 복이 튕깁니다. 현관을 넓어 보이게 하려고 거울을 설치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거울은 복을 들이기도 내쫓기도 하는 민감한 풍수 아이템입니다. 한 고객님 댁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커다란 전신 거울이 보였어요. 깔끔하게 꾸며진 현관이었지만 어쩐지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최근에 일이 자꾸 어긋난다거나 집 안 분위기가 자주 바뀌는 느낌이 드신 적 없으셨어요? 고객님이 깜짝 놀라시며 대답하셨어요. 맞아요. 복도 잘 안 들어오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붕 떠 있는 기분이에요. 거울이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으면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 복의 흐름을 반사시켜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거울을 정면이 아닌 측면이나 측면 사선에 배치하는 것을 권해요. 그리고 거울의 모양도 중요해요. 너무 날카로운 프레임보다는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형 디자인이 좋고, 거울이 지나치게 크거나 지저분하면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흐릴 수 있어요. 때로는 거울을 깨끗이 닦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현관의 거울은 공간을 넓혀주는 도구가 아니라 기운을 조율하는 조용한 장치로 생각해야 합니다. 복이 들어오는 길목에 그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진짜 풍수예요. 6번째, 복을 부르는 식물을 놓아보세요. 현관에 식물 하나만 있어도 공간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식물은 생명 그 자체의 기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풍수에서 기운을 정화하고 복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존재로 여겨져요. 한 고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관은 나름 정돈했는데 어쩐지 여전히 좀 싸늘한 느낌이에요. 사람 마음이랄까, 뭔가 집이 나를 반겨주지 않는 기분이요. 저는 그 집의 구조를 보고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기운은 곧 생명입니다. 현관에 푸른 기운을 더해보세요. 작은 화분 하나만 두어도 공간이 숨을 쉬기 시작할 거예요. 며칠 후 고객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딱 행운목 하나 놓았을 뿐인데 집에 들어오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식물한테 말을 걸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현관에 두면 좋은 식물로는 행운목, 이름부터 복을 부르는 느낌이죠. 산세베리아는 공기 정화에 탁월하고, 금전수는 재물운을 도와주는 식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녹보수는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고, 아이비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단, 식물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들거나 죽은 채 방치하면 오히려 기운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마른 잎은 바로 제거하고, 물도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정성껏 돌봐줘야 해요. 풍수에서 말하는 건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행동이니까요. 현관에 놓인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건 매일 아침 우리 집에 찾아온 복을 조용히 맞이해주는 초록빛 인사예요. 7번째, 현관 앞 물건은 최소화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택배를 현관에 잠시 두고 우산이나 자전거를 그냥 세워두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렇게 현관 앞에 물건이 쌓이면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는다고 봅니다. 한 고객님도 늘 반복되는 답답함을 호소하셨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 관계도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매사에 막힘이 느껴져요. 현관 사진을 받아보니 우산 2개, 택배 상자 서너 개, 그리고 가끔 쓰는 접이식 유모차까지 놓여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현관은 복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 문 앞에 짐이 쌓이면 복도 들어오다 말고 다시 나가게 됩니다. 한두 가지라도 치워보세요. 고객님은 물건을 안쪽 창고로 정리하고 현관 앞을 말 그대로 비워두었어요. 그 다음 이상하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어요라며 웃으셨어요. 현관은 작지만 집에 기운이 모이는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 앞을 깨끗하고 비워진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집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준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비움은 가장 강한 환영이자 복을 맞이하는 큰 예의예요. 현관 앞, 오늘 한번 가볍게 정리해보세요. 복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복이 들어오는 현관을 만드는 7가지 풍수 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인테리어 없이도 정리 하나, 조명 하나, 식물 하나로 우리 집의 기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느껴지셨나요?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고 하루의 끝에 나를 반겨주는 공간. 그게 바로 현관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현관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복이 찾아오는 집, 현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기운 나눠주세요. 행복스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